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같이 볼까요? 발언 논란 이진숙, 한 말씀 드리겠다. 이 대통령 그만하세요. 네. 요번에 저희가 이진숙이라는 요 단어에 좀 포착을 좀 해봤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국무회의 말미에 이진숙 위원장이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희가 좀 발언 준비한 게 있죠. 같이 볼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도 결국 말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냐. 아마도 바로 전날 있었던 과방위 때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방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3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방통위는 국회가 방송법을 의결하는데 방통위에서 방송 3법을 따로 준비할 겁니까? 지금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방송 3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 안을 따로 좀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 진짜예요? 라고 최민희 위원장이 다시 반문하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진 거죠. 아마도 이 얘기에 대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사실 대통령실 이 국무회의를 좀 보면 대통령이 뭐 이렇게 국무회의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막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은 사실 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전임 정부 지금 장관들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경청하고 심지어는 뭐 좋은 의견이라고까지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소통의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좀 논쟁적 법안이란 말이죠. 방송 3법이. 근데 이거 같아요. 이준숙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방송 3법이 통과되는 과정이지만 주무장관이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장이니까 대통령이 그날 얘기했던 거는 대통령은 의견을 물어봤다는데 이제 본인은 아니 그럼 상하관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의견이 어디냐. 사실 주무부처 장관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 어느 누가 오늘 아침 페북에 걸린 글도 아마 그런 취지의 글이더라고요. 아마 그걸 모두가 다 지시로 받아들이지 대통령의 말을 누가 개인 의견으로 듣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건데 여기서 본질적인 건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3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의 배석자가 되니까 발언권이 있어요. 네. 법적으로 발언권이 보장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논쟁적 법안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방송 3법에 찬성했냐 찬성하지 않았냐. 내가 그 추진하라고 했냐 추진하지 속도를 늦추라고 했냐. 이게 지금 사실은 약간 베일에 쌓여 있는 이다 보니까 이준숙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신 설명하려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이준숙 위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 나올 수 있고 해석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논쟁을 그만하자 한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진실 여부는 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자기 정치를 이준숙 위원장이 한다 저는 자기 정치는 아니라고 봐요. 이준숙 위원장은 아마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 3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이미 과방위를 통과한 이상 더 이상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발언을 중단시킨 것 같다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네. 지금 최수영 의원님이 자기 정치를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자기 정치가 어디서 나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어제 자리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어제 자리에서 못한 얘기를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목? 자기 정치는 없다가 제목이에요. 나 스스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물어와서 방송 3법 관련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의원이 물어봐서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내 자기 정치하려고 대외적으로 뭐 있는 걸 뭐 왜곡해서 밖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나름 또 항변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고 그다음에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나 국무회의에 의결을 해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현행 국무위원들을 활용하는 국무회의를 그대로 가동한다. 좋아요. 그래서 뭐 협치로 비춰지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런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사안 때는 전 저런 식의 동거는 그만해야죠. 우선 아무리 위원회 방식으로 임기가 보장된 장관 자리라도 저런 자리에 있는 장관은 당연히 사표를 내야 되고요. 그 사표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지만 가능한 발언을 자제를 해야죠. 이 전까지 본인과 극명하게 다른 입장이었던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그에 또 정대척점에 서 있는 대통령과 함께 동거를 한다. 저는 코미디 중에 저는 상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재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을 빼고 19명으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열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발언권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결 네. 자격은 없단 말이죠.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부르지 말아야죠. 자기 정치 안 한다 그러지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남의 어느 지역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받아가지고 나가려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존재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식의 오해를 받아가면서 정부의 정책을 과연 집행하고 감독할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거냐. 더 이상의 코미디는 하지 마시고 본인이 깨끗하게 물러나거나 아니면 그 물러나는 게 안 되면 발언을 아예 하지 말거나 더 원천적인 방식은 아예 이진숙 같은 저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들은 네.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본의 아니게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서로 충돌을 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난 자기 정치 안 했습니다라고 반박의 글을 올렸는데 이런 상황 다시 있어선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이진숙만 있는 건 아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진숙 제자 논문 통째 표절 의혹 10m 정도를 이 정도가 아니라 정이 지금 영자로 잘못 오타가 쳐지면 이렇게 지금 WJD로 나와요. 정도로 쓰기로 했다. 오타가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절을 했다. 뭐 이런 상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진숙은 누구냐?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내가 한번 봤더니 이거 문제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본인이 쓴 논문, 제자 논문을 좀 표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0m 정도의 정이 지금 영자로 잘못 써져 있는데 이거 사실 이 논문이 제자 논문에 뭐라고 돼 있냐? 10m 정도에서 봤을 때 10m 정도에서 봤을 때 앞뒤 다 똑같고 거의 어떤 건 한 페이지가 다 똑같은데 그대로 받아만 치다 보니까 여기서 오타가 정자라는 오타가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싶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비교된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진숙 후보자 논문과 그 제자 논문인 건데 거의 흡사하다. 표도 흡사하다. 그리고
요 글씨 정도만 여기는 오타가 나고 여기는 오타가 없는 제자의 논문의 정도인 거다라는 게 주진우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건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표절률이 거의 뭐 싱크로 일치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저는 이분은 정말 교육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부처 장관이면 우리가 사실 부동산 뭐랄까요 그 투기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의혹 그다음에 위장전입 의혹 이런 거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모든 사실 국무위원들이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대부분 어느 정도 연루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사안에 따라서 약간 눈높이를 달리해 주는데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애들의 그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부처 장관이 논문을 베껴 쓰고 그것도 제자 걸 갖다가 써서 먼저 자기가 여러 개 누구든 게재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 뭐라 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그때 저 과거 김건희 여사 국민대 그 논문 표절 의견 나왔을 때 계속 이어간다는 유지라는 단어가 YUJI로 표기됐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공박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전 딱 보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안을 두고 우리 이번에 무조건 청문회 100% 통과시킬 거야 라는 집단 논리로 방어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보기에 과거 청문회는 우리가 데스노트라고 해가지고 야권이 이렇게 정한 사람들 2-3명 있으면 한두 명은 꼭 낙마시켜서 그 낙마에 있는 게 아니라 경종으로 울려주고 집권 세력 내에 자기 좀 검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거 뭐 다 통과시킬 거야.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것 외에도 초등교, 중등교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청문회 가서 보겠다는데 청문회 가면 뭐 어떤 진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저는 이 부분에 소명하고 소명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것 말고도 다른 이 논란이 많다. 이 파란색이 다 똑같은 부분인 건데 이거 거의 다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다른 논란이 그럼 뭐가 있느냐.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네. 논문 의혹이어 딸 조기 유학 논란. 야당 이진숙 후보자 낙마 총공세. 네. 지금 이게 보면 윤경호 위원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이진숙 후보자인데 자녀 둘이 다 유학을 갔더라. 그리고 둘 중에 이 차녀는 둘째는 조기 유학을 보냈더라. 부모 없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다시 좀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최수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이 아마 가장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위장전입,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뭐 투기 내지는 나중에 이제 논문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들 중에 이미 제자 논문 표절이나 또는 자기 논문 이중 게재 표절이죠. 그걸로 인해서 자진 사퇴, 낙마했던 전례가 무려 4건이나 되더라고요. 과거에 기억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김병준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명수 후보자, 그리고 이 직전에 윤석열 정부 처음에 네. 김인철이라는 후보자 지명했다가 박순애 지명했다가 둘이 연속해서 낙마했던 다 공통점이 제자 논문 표절 내지는 자기 논문 표절이었거든요. 왜?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첫 조각에 이 검증이 제대로 가동이 될 겨를이 없었죠. 집권한 다음에 곧바로 불과 며칠밖에 안 돼. 아무리 섀도우 캐비넷처럼 준비를 했다 한들 그러니까 부족하고 구멍이 난 거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이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감독하고 집행할 때 권위가 설까? 그걸 생각하면 길게 봐야 되니까 정말로 제자 논문 표절이 맞다면 본인이 저는 흔쾌하게 사퇴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게 그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두 분이 또 같은 공통된 또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어요. 네, 저기 지금 2명의 이진숙을 좀 저희가 좀 살펴봤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로 다른 동명이인이긴 합니다만 둘 다 말 많고 논란이 많은 상태다라는 거죠. 네, 이 동명이인이 어떻게 앞으로 일을 헤쳐갈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